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그러니까 이게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공연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또 공연 얘기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공연 안 간 사람은 이거 뭐 이거 손가락 빼물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연 얘기를 공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오늘 다 해놔야지. 어제 공연 정말 멋졌어. 땀으로 번들번들 옷이 찰싹 달라붙은 여자 관객들이 마왕을 챙겨주지 않음으로 인한 삐진 모드도 귀엽달까? 다들 공연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아 참, 내가 하려던 거 이게 아니고, 어제 공연에 글쎄 남동생을 만나지 않았겠어? 사실 이 녀석이 요즘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랬지. 허나 나의 이런 걱정과 염려는 나이트 죽돌이가 쭉방이 언니들한테 뻐꾸기 날리듯 날려버리는 사건이었지. 비유가 이상하더라도 그냥 넘겨줘. 한참을 마왕의 수려한 외모와 노래를 감상하느라 광년이 수준으로 날뛰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까 웬 남자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막 방방 뛰고 있더라고. 어디서 많이 본 뒤통수다 싶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마음을 먹고 고개를 돌리려니까 그 잠깐 동안에도 공연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리 그냥 무대에 몰입을 했다. 이 짧았던 짧았음. 공연이 끝나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다가 문득 아까 그 녀석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그 녀석을 찾았지. 저 앞에서 걸어가고 있더라. 한참 쫓아가다가 그 녀석이 뒤를 보는데 내 동생이 맞는 거야.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내 동생 학교는 천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평소 내가 마왕 공연에 쫓아다니는 걸 보고 뭐 나이가 몇 갠데 게다가 유부남인데 그런 데를 다니냐 구버 그러면 나는 유부남이 더 인기 있는 거 모르냐? 뭐 어때 섹시하잖아 라는 나의 발언을 한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던 녀석이, 분명 시험 기간이라며 잠도 제대로 못 잔다던 녀석이 잽싸게 다가가서 뒷덜미를 확 낚아채니까 흠칫 놀래더만. 나보고 못 본 척 해달라고 사정하는 걸 난 그냥 한마디만 해줬지. 아까 KBS에서 찍어가더라. 사색이 된 내 동생의 얼굴을 보니 어찌나 통쾌하든지. 다음 상황은 자유롭게 상상해줘. 마왕은 꽃미남씨가 올렸습니다. 형제끼리 이런 거 커버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닥터 카시우스. 다음 주 시험이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간 건데 오늘 공연 못 갔으면 내내 마음이 무거워서 공부도 못했을 거야. 좋아. 그럼 난 공부를 열심히 할게. 어둠의 자식으로서 사회에 중요 인사가 있어야 수월하지 않겠소? 난 과학자가 꿈이니까 이상한 거 만들 수 있다. 크크크 말만 해. 난 생명과학 쪽. 그럼 마왕 안녕. 이 유전공학으로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이 성기구를 좀 만들어 보세요. 그게 공상과학 소설 뭐였더라? 거기 나오는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안고 다니는 애완동물, 강아지처럼 생긴 핑크빛 입술을 가진 그 이상한 성 응응에다가 쓰는. 나중에 기억나면 자세히 얘기해줄게요. 나쁜 마녀들. 어제 마녀들 때문에 공연 때 집중 못했다. 무대 앞쪽에 있는 곳으로 진입해서 거의 맨 앞쪽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 게다가 마녀들 때문이야. 헤드뱅 하려고 하면 정신이 흐트러져서 스텝 꼬이면 더 힘들어. 마왕 노래하는 거 구경 하나도 못하고. 어렵게 간 공연인데 공연 내용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다. 우리 마녀들 정말 왜 그렇게들 다 이쁜 거야. 앞쪽에도 미녀, 뒤쪽에도 미녀, 옆쪽에도 미녀. 안 이쁜 마녀가 없더만. 왜 이렇게 고스는 이쁜 사람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천사들 모임 같고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마들 같은 매력도 있고, 평범하게 보면 공주와 각종 귀족들이 모인 댄스 파티 같았고 마녀들 너무너무 이뻐. 물론 그 마녀분들은 앞에서 노래를 부른 꽃미남 마왕하고 주위에 안개꽃 같은 다른 넥스트 멤버들에게 시선을 보내왔지만 그래도 어때? 예쁜데.
우리 마녀들이 전반적으로 물이 대단히 좋다라는 건 사실이라고들 해요. 근데 이 꼭 얼굴에 뭐 어떤 신체 비례나 이런 게 예쁜 게 아니라 공연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웃는 것도 뭐 어떤 계산이 있어서 웃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에 하고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발랄하게 사람이 오픈돼서 확 피어 있는 막 몸 흔들면서 이렇게 땀에 젖어 있고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런 표정을 보면 평소에 미인이다 뭐 이런 얼굴의 그 뭐라 그럴까 비례 관계가 아닌 그런 사람도 참 아름다워 보여요. 어저께 공연에서 특히 그 아줌마 부대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무대 앞쪽에서 넥타이 메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션 하나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계속 울던 아저씨 히트였고 그것도 되게 굵은 넥타이 메고 와서 너 왜 우냐? 남들은 다 막 소리 지르고 웃고 막 이러면서 뛰고 있는데 지 혼자 막 계속 줄줄 울면서 막 손 아래로 늘어뜨리고 이렇게 계속 아줌마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이게 얼마 전부터 우리 공연장에 확연히 나타난 현상이 연령대 분포가 점점 증가하면서 특히 아기 안고 온 젊은 엄마 아빠들 이제 정말로 그 꿈이 실현되는 것 같은데 우리 넥스트는 뭐랄까 괜히 어디 가서 우리 음악 좀 들어줘봐요 추잡스럽게 이런 짓 하느니 우리 팬들이 새끼를 쳐서 인구를 늘리는 게 더 빠르다라는 쪽이었는데 정말들 새끼를 쳐서 온 거예요. 거기다 그 애기들이 그 큰 음향에 경기 안 들리고 노는 걸 보면 이 피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걸 느끼는데 2층이었나 그 아줌마 부대들 우리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는데 특히 제일 눈에 띄었던 아줌마 부대 2층에 모여있던 아줌마 부대 옆에는 멀리서 보기에 제가 눈이 그러고 보면 참 좋은 건가 봐요. 중1 정도 중2 정도로 보이는 여자 중학생들하고 나란히 있더만 거기다 우리 아줌마 부대들 참 대단했던 것이 모션을 선도하더만 모션 다 알고 코러스 다 알고 그리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그 2층 센터 쪽에 있던 아주머니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수를 치다 지치니까 결국엔 자신의 몸통을 두드리면서 스탠드에서 굴러떨어지기 직전까지 열광했던 아주머니 등등 참 기분이 괜찮았어요. 저는 뭐랄까 그 콘서트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0대나 혹은 철모르던 시절에 잠시 열광하는 뭐 이런 것으로 치는 그것은 이제 무지고요. 무지. 그런 다음에 길에서 이렇게 저보고서 신해철 씨 요즘 뭐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TV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인기 가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가요톱10 1등하면 좋은 노래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요즘 콘서트는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데 가기도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내 나이에 그 위에 올라가서 직접 노래 부르는 나는 뭐냐 이씨. 그러면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무지를 또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건 그것도 무식이고 뭐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음악을 대중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 이제 무지와 무식의 동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대중음악이라면 그 개념이 뭐냐면은 대중에 의해서 소비되어지는 것이 정의의 일부고 진정한 정의는 대중에 의해 소비되어지며 대중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 같이 대중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아저씨 이름 말고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대중들이 음악을 듣지만 또 그 대중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대중음악가, 뭐 스타, 뭐 뮤지션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음악을 감상하던 대중들의 일부가 나중에 또 창작자가 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고등학교 때 들국화 공연 가서 질질 짜면서 집에 가고 감동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조용필 씨 노래 듣고서 뻥 가가지고 막 잠 안 자고, 그리고 디퍼플이랑 스콜피언스 노래 듣고서 난 메탈을 해야 돼 막 뭐 이렇게 울부짖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음악 띵까띵까 하다가 이제 운이 좋아서 지가 직접 음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언젠 안 그랬냐고요? 안 그랬죠. 옛날에는 음악가라는 거는 직업적으로 전수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아버지가 음악가면 자식이 음악가. 또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없는 신분이 너무 높아서 음악가 못 되고 신분이 너무 낮아서 음악가 못 되고 이런 게 음악가라는 직업이 세습되기도 했고요. 또 옛날에 기독교가 지배하던 유럽의 옛날 역사에서는 음악이라는 거는 신의 완전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가지고 함부로 대중들이 막 이렇게 음악을 쓰거나 이러면 화형시켜버리고 그 음악이 만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또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클라이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돈 주고 생활비 대주고 야 우리를 위해서 네가 음악을 만들어봐. 그러면 이제 임금님이 주무실 때 듣는 자장가 음악도 만들고 이 백작 공장님들이 무도회 할 때 쓰는 그 무도 음악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주문해서 생산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또 그 음악가라는 직업들은 세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대중들은 왕따죠, 왕따. 그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귀족들이나 왕들이 자기들이 주문해서 자기들 좋으라고 음악 만들었다가 서민들 위해서 자 이거 이제 나는 여러 번 들었으니까 얘들한테 한번 연주해줘. 이러면 그런 음악을 대중들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 현대에서 대중음악가가 불특정 다수의 전체 민중 혹은 인민, 대중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영예를 가지게 된 것, 또 이 대중들이 자기 스스로 스타를 배출해내게 된 것,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이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최고 후반기 요즘에 일어난 일이지, 이 인류의 역사가 1부터 100까지라고 치면 99까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100인 현재 시점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음악을 10대나 20대 초반에 좀 뭐라 그럴까 세상에 대해서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때 좀 듣는 거고 이제 직업도 갖고 먹고 살 일도 바빠지고 그러면 음악은 사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불행한 거죠. 자기 인생의 사이즈를 요만하게 축소시키고 자기 인생의 화려한 색채를 무채색으로 그냥 회색빛으로 자기가 뻑뻑 칠해놓고 이래야 사는 거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미술이나 이런 예술에 자기가 무지하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을 잘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건만은 오히려 거꾸로인데 이게 폭넓게 탄력성 있는 생활을 하고 예술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가질수록 뭐 성공하고 이런 인생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나이 먹으면 콘서트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런 것이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게 자기가 얼마나 폭 좁은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자백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감동하게 되는 게, 특히 런던에 있을 때는 그 펍이라는 동네 술집이 그 일반 시민들 백성들의 문화를 상징하는 게 정말 그 펍이라는 대중 술집이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스피커에서 블랙 사바스 노래가 깅깅깅깅깅깅깅깅 이런 게 나올 때, 아 맞다, 이 나라에서는 블랙 사바스가 말하자면 핑클이나 뭐 이런 거지. 뭐 레인보우 노래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가요 탑 10에서 1등 아니면 2등 뭐 이번에 레인보우 1등 했냐 뭐 이러는 분위기니까 우리는 가요에 비해서 팝이 굉장히 우월한 세계라고 믿지만 걔네는 팝이라는 게 가요거든요. 저쪽에서 무슨 락밴드 티셔츠인데 낡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떨어진, 근데 돈이 없어서 뭐 그 티를 계속 입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티를 계속 입었을 것 같은, 그걸 보고서 뭐 노동자인 것 같은 아저씨인데
한 5, 60 됐을까요? 수염도 약간 허옇게 된 벌떡 일어나서 아이언맨 이걸 선창하고 그 펍 안에 있는 그 바텐더 아저씨하고 또 굉장히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몇십 년 전에 나왔던 블랙 사바스의 그 클래식 헤비메탈 넘버를 같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장소를 노래방으로 옮겨야 좀 덜 어색해지며 본인들이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뭐 이런 풍토 아닙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락카페라는 문화가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이제 뭐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 락카페라는 문화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단히 감동을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업소 안에 어떤 춤추는 스테이지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흥이 나면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춤을 춘다라는 정말로 우리 조선 사람들 사고방식에 천하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는 뭐 어떤 나이트다 그래서 플로어가 이렇게 있든가 그 옆에서 누가 동서 춤추서 그러고 와 이렇게 좀 해줘야 뭘 좀 움직이는 거지.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좋아 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문화는 사실은 그 춤추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서 춤을 춘다라는 단순한 하나의 행위지만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 의식의 면면이 흐르는 어떤 체면 의식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내면적인 의식 구조 자체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우리 문화사의 일대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단속하고 뭐 댄스 플로어로 지정돼 있는 뭐가 아니고 무슨 몇종의 허가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는 불법이라나?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뭐 길에서건 뭐 어떤 장소에서건 음악이 들리고 춤을 추고 싶어서 춤을 췄다는데 아니 그것이 무슨 뭐 스트립 쇼를 함으로 해서 무슨 뭐 풍기문란을 했다거나 에? 무슨 뭐 영업행위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건데 음악이 있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된다라는 그 반민주적인 썩어 빠질 놈의 그 작태, 응? 국민을 알로 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 국민의 기본권이다 법률이다 그것을 떠나서 이 인류라는 이 생명체가 이 하늘하고 땅 아래에서 존재하는 이 자신의 양식에서 내 마음과 몸이 움직여서 몸을 흔들고 싶다는데 그것을 법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이 웃기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영업을 뭐 어떻게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면 세금을 이렇게 걷어야 하고 뭐 이런 거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참 그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게. 그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한 아버지께서는 아들한테 데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죠. 야, 데모하지 마, 이 새끼야. 쓸데없는 정 데모를 하고 싶으면 무기를 들어. 체계바라가 되든가 기관총을 들고 무력으로 저항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살아 새끼야. 데모가 뭐니 그게. 라는 아주 과격한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로 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국가에서 음악이 들리고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춤을 추고 싶고 내가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 따라다니면서 법률로 그거를 제한을 하고 뭐 하지 말고 그게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정말 그거야말로 기관총을 들고 폭력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요새는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정말 희극이고 코미디고 비참한 일이고 통탄할 일인 거지. 그런 일이 있어. 참. 하여간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월드컵 축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같은 유니폼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남하고 더불어 함께가 된다라는 그 엄청난 위력이 무엇인가. 내가 30명이라는 이 집단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 기쁨이 무엇인가. 내가 5,000명이라는 이 공연장 안에 있는 관객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나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나의 이름과 내 존재가 지워지는 어떤 그런 서운한 소멸감이 아니라 이 큰 집단의 일부가 되면서 나의 자아가 끝없이 확장되는, 나의 존재 자체가 더 거대한 큰 집단의 일부가 되는 그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청 앞에서 뭐 수십만, 전국에서 600만이 일어나서 빨간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소리를 질렀다 할 때는 나 자신은 초라하고 나 자신의 개인은 보잘것없을 수도 있지만 이 수백만의 거대한 함성의 일원이 되는, 그럼으로써 나 자신의 가치가 오히려 빛나는 그런 종류의 체험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월드컵은 뭐 4년에 한 번이지만 이 락 콘서트라는 건 자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같이 여러 명이 빨간색 셔츠를 입고서 골이 들어갈 때까지 그 90분간의 경기에서 마음 졸이면서 탄식을 지르면서 뭐 축구를 응원하고 그러지만 또 몇 시간 동안의 이 공연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과 뭐 같은 움직임과 소리 지름과 땀 흘림과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것들, 축구하고 락하고는 대단히 많은 공통점이 있죠. 무붕 후기 거짓말 하지 맙시다. 마음 콘솔 시간 나는 미술학원에 가 있어야 했다. 땡땡이 쳤음. 크크. 마음 콘솔을 보고 아쉬운 발걸음을 했지. 사무선 동대 입구에서 1호선을 타러 가고 있는데 우리 마나님한테 전화가 왔다. 어디니? 아, 나 홍대지. 미술학원 홍대에 있다. 아 그래, 오늘 좀 늦었네. 지금 아빠랑 종로 3가에서 지하철 타려고. 헉헉헉. 나는 지금 종로 3가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저기 있잖아. 뚜뚜뚜. 방금 전 한 말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졌다. 종로 3가에서 1호선 갈아타며 얼마나 조마조마했던가. 인천엔 막차를 타고 휴 했다. 헷. 이제 괜찮겠지라고 안도하였으나 드디어 내가 내릴 역에 서고 나는 눈치를 보면서 늦게 내렸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천천히 나가려고. 개찰구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엄마가 서 계신 거야. 허걱헉. 너도 이 열차 탔니? 응. 그렇게 지나치나 했다. 삐빅삑. 버스카드에 돈이 모자랐던 거야. 승무원왈. 어디서 탔어요? 홍대요. 내 카드를 갖고 갔더니 검색해봤나 보다. 동대에서 탔구만 뭘. 삐질삐질. 엄마 순간 눈이 확 뒤집어진다. 너 왜 동대에서 와? 핫핫. 아, 촛불 시위 하러. 네가 그럴 때야 지금 미술학원 갔어? 안 갔지? 갔어. 전화해봐. 가로이가 하면 안 돼. 나 죽어. 삐질삐질. 우리 아빠는 나 지금까지 학원에서 그림 그리다 온 줄 알고 고생이 많구나 하면서 호프집으로 끌고 가셨다. 내가 피곤해 보였던 건 단지 마음 콘솔 때문이었지만 아빠랑 엄마랑 같이 호프집 가서 생맥주 먹으면서 놀았다. 죄책감이 크흑. 역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다음에는 콘솔 하면 간다고 말하고 가야지. 좋겠다. 엄마 아빠랑 생맥주집도 가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가야 뭐 이런 기억이. 이 나이 먹도록 무슨 술 한잔 마시라고 나한테 술 한잔 권해본 적 없으니까. 그치 뭐. 아버지 술 따라줘. 저도 한잔 마실게요. 이렇게 돌려오면 내가 따라 마셔야지. 뭐 방법이 없어. 속보. 무붕 못간 마녀들 집단 히스테리 증상 보여. 지난 6월 13일 무붕 콘서트에 가지 못한 일부 마녀들이 공연 시작 시간을 즈음하여 방송 게시판에 모여 밤새 히스테리 증상을 나타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녀들이 무붕에 가지 못한 이유는 모두 다르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공연에 가지 못한 것을 천추의 한으로 여겨 망연자실 고스 게시판 앞을 떠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각해져 공연 후기가 올라올 시간이 되자 무붕은 먹는 거야, 마시는 드링크야 하는 헛소리를 하는. 몰라 난 몰라. 무붕이란 단어 난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무붕? 뭐야 그게? 먹는 거야? 막 이런 쪽의 증세들을 보여주군요. 좀 귀여웠어요. 마왕 무붕 콘서트에 관한 날카로운 의문점 베스트 7. 마왕 공연을 수없이 갔었지만 이렇게 체력이 후달려 보긴 처음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온몸이 욱신거린다. 마왕 공연 의문점 베스트 7. 1. 마왕은 어제 혹시 약물 복용을 한 게 아닐까? 마왕은 어제 공연 때 평상시 보여주던 체력이 아니었다. 3시간가량을 거의 논스톱으로 공연했다. 지난 얼라대공원 공연 때와는 분명 상반된 모습이었다. 정말 약물을 복용한 걸까? 뭐 먹으면 되는데 요즘 가르쳐줘봐요.
그 어린이대 공원 때는 체력이 딸린 게 아니고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완전히 쉰 상태에서 공연을 한 거였죠. 근데 그 전에 우리 대학로에서 소극장 공연 그 기습 공연 할 때도 그렇고 그 전 공연도 그렇고 제가 3시간 4시간 정도 뛰고 끄떡없는 체력과 그리고 끄떡없는 성대와 그리고 정확한 음정과 후훗 뭐 이런 거를 제가 보여주면서 솔직히 싱어로서 뭐라 그럴까 그 정말 가수라고 불릴 만한 분들 있잖아요. 누가 저보고 가수 신해철 그러면 저는 정말 어색한 게 그 가수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정말 극소수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뭐 조용필 전화라든가 뭐 임재범 씨, 뭐 이승철 씨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싱어 정말 노래 하나로 일가를 이룬 사람들 이런 느낌이 정말 나는 건데 뭐 전인권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수라 그러면 이제 미안한 거 있잖아. 저 말을 내가 들어도 되는 걸까. 근데 올해 내가 간이 약간 부으면서 물론 밴드의 싱어폼이라는 거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체력, 테크닉, 밀고 당기는 강약 조절 등에서 일가를 이룬 건 아닌데 저 뭐랄까 한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근데 쪽팔리잖아. 15년 하고 나서 이 정도 단계 음정 박자가 정확하며 파워가 떨어지지 않으며 무난히 감정이 곡별로 소화가 됩니다라는 경지에 15년 만에 이르렀으면 그 자랑이 하나도 아니잖아 그 사실은. 아니 이 바닥에 있으면 개새끼도 3년이면 말문이 트인데 그러면 개새끼가 3년이면 말문이 트이면 15년이면 개새끼가 도대체 어떻게 됐겠냐고. 개새끼가 마이클 잭슨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지난번엔 목이 많이 나갔었고 요번 공연은 체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공연 후반까지 이제 버티는 걸로 보였던 거는 솔직히 밴드가 많이 커버를 해준 거였어요. 넥스트가. 그만큼 이제 넥스트의 전력이 제가 볼 때는 이제 16강 정도 전력은 무난한 경지에 이제 이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올 가을쯤 해서 솔직히 이번 공연 보면서 제 노래가 어땠다, 뭐 제 체력이 어땠다 그러는 게 두 번째 문제고 우리 팀으로서의 넥스트 전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앗 하고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걸요. 요 전번 공연하고 많이 틀리죠. 제가 뭐 히딩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넥스트가 지금 멤버가 이렇게 결성이 되고 나서 오래된 멤버는 2년이 넘고 제일 시간이 안 된 멤버는 일주일 됐죠. 이런 멤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모이면서 지금까지는 개인기를 늘리는 데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을 보였던 거고 요번 공연서부터 저희가 팀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그 셋업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그 무대 위에서도 그 셋업 플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포메이션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관객들을 이렇게 치고 관객이 얼해 있는 동안에 왼쪽으로 돌아 들어간다 뭐 이런 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포메이션을 평소에 뇌의 무의식에다가 집어넣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전 멤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요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저희 팀이 이제 그 정도 단계에 진입을 했고 가을에 앨범이 발매되고 나서 넥스트의 진짜 투어가 시작이 됐을 때는 이제 장담하는데 이 외국 락 밴드들 공연하고 이렇게 정면으로 딱 비교해 봤을 때 절대로 밀리는 그림이 아닐 것이다. 하게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쳐낼게. 의심나면 가을에 투어할 때 와서 보고 뭐야 이 새끼들 외국 밴드들한테 배서 밀리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 니들의 사심이로 날 찔러. 핫. 이 마왕은 목이 가라앉을까봐 며칠간 목소리 사용을 자제한 걸까?
지난번 공연 때 그의 보컬이 좀 불안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불안정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작살났잖아. 고음이 올라가는 절망의 관아이를 뺀 걸 보면. 근데 어젠 그렇게 질러댔는데도 목 상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양호했다. 이젠 좀 갈라질 때가 됐는데라는 나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왕은 더 질러댄다. 의학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힘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절대 음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악기도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옥타브 도 내봐 그러면 도 딱 치면 도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 음감이라는 거는 음악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인데 우리 저 신선생 개구라 음악교실에도 지금 뭐 사이트 옮기는 바람에 질문 지난번에 했던 그 양질의 질문하고 답변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절대 음감이 있다고 해서 꼭 저기 음악을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배우가 굉장히 미남인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배우가 되거나 성공한 배우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나 똑같아요. 물론 있으면 좀 유리할 때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미남 배우가 불리할 때도 있어요. 아세요? 가령 앤서니 퀸이 연기했던 그 노틀담의 꼽추 역을 키누 리브스 보고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가령 앤서니 홉킨스가 연기했던 양들의 침묵 뭐 그 역을 누구 다른 배우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미남 배우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할 수 있을까? 나이는 빼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눈매가 독살스러워서 할 수도 있겠다 나이 먹으면. 하여간 그런 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세월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소형 헤드폰을 귀에다 꽂고 제가 노래 부르는 음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죠. 또 넥스트의 공연은 음정이 갈 수밖에 없는 공연이에요. 보컬리스트가. 관객들이 지르는 소리가 PA에서 나오는 그 음량보다 더 큽니다. 저희 쪽 스태프들 중에서 기네스북에다가 이거를 한번 내보자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객석 쪽에서 관객들 와 할 때 이 몇 데시벨이 나오나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엄청난 분량의 PA 스피커와 앰프를 쌓아 질러놓고 관객들 귀를 때리는데도 그 소리보다 관객들 노이즈가 더 크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공연에서 라젠카 같은 경우에 스스로 불러온 이렇게 노래 딱 시작하는데 관객들 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내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음을 부르고 있는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연을 하니까 음정이 맞을 수가 없지. 요즘에 이제 그 귀에 꽂아 있는 이어폰 덕으로 관객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음정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럼 희미하게 그 들으면서 쫓아갈 수 있게 된 거야. 또 하나는 그 사람 체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10시간 정도가 흐르지 않으면은 목이 잠겨서 나오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공연 같은 건 아예 불가능한 거죠. 이 시당초에. 그래서 공연을 앞두고는 이 생활 리듬 패턴을 바꿔요. 그래서 일찍 자고 방송도 가급적이면 녹음으로 해놓고 어저께 공연날 같은 경우에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웃긴 거지. 평소엔 6시에도 안 자는데.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목 풀릴 걸 기다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한의원 가서 침 맞고요. 그 침이 그 목을 급속도로 가라앉혀주는 침인데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한다면 현존하는 알려진 모든 침 가운데 가장 아프대요. 근데 침이라는 게 그렇게 아프지 않잖아요. 얇은 바늘이 이렇게 몸에 들어올 때 약간 따끔찌끔 뭐 이럴 정도인데 신경이 몰려있는 손가락 끝에 맞거든요. 손가락 끝에 그 굉장히 굵은 침이 들어오는데 정말 체면불구하고 입에서 비명 소리가 나와.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침을 맞을 때는 정말 잠깐이지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C8 노래를 때려치고 말지라는 생각이 나. 정말 아파요. 눈물이 줄줄 나는데 그거를 손에 이렇게 맞고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에서 피가 터져서 피멍이 되니까 꼼짝 못해 이렇게 누워있으면 목구멍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렇게 코 숨 쉬면 기도가 확 열린 느낌이야. 참 침이라는 게 대단히 신비한 거예요. 뭐 그런 다음에 대기실에서 미리 푸시업해서 얼굴 안면에서 땀이 흘러나와서 일단 전체 모공이 열리도록 해줍니다. 뭐 이딴 식으로 해서 컨디션을 이제 유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평소에 그 락밴드 보컬은 딴 건 아무것도 다 안 해도 되는데 조깅하는 거, 뛰는 거 이거 안 하면 그냥 보컬로 실격이죠. 안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오히려 20대 때 공연할 땐 이딴 짓 안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한다라는 개념을 애시당초에 같지도 않고 포기하고 솔직히 넥스트 공연에서 내가 고음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잖아 옛날에. 녹음할 때는 돼요. 녹음할 때는 컨디션을 나한테 맞게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그래도 노래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해보는데 라이브에서는 이제 힘이 모자라서 안 됐던 거죠 옛날에는. 마음은 왜 많은 외국 곡 중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를 불렀을까? 주다스의 페인킬러를 불렀을 때 난 움찔했다. 허걱 저 노래를 과연 마왕이 소화할 수 있는 걸까? 좀 무리한 건 아닐까? 그러나 마왕은 날 또 비웃었다. 내가 주다스 프리스트의 공연에 온 게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했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마왕의 스크림 완벽했다. 잘못 들으신 겁니다. 밴드의 지원하에서 간신히 버텼고요. 그때 제가 좀 힘이 떨어졌다가 후반에서 살아났어요. 4. 마왕은 어제 왜 그리도 기분이 좋았을까? 지난번 공연 때 마왕은 딱 6번 웃었다. 근데 어제는 무려 23번을 웃었다. 작년 연말 콘서트에도 14번밖에 안 웃었다. 게다가 어젠 이상 야릇한 춤도 많이 췄다. 마왕은 왜 그리도 기분이 업되었단 말인가? 제일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우리 밴드 라인업이 드디어 커트라인을 넘어섰다는 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공연 그 전까지 있었던 공연은 커트라인 기준 이하였다고 생각이 되고 글쎄 뭐 관객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가 공연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들 욕심이란 건 또 달라요. 뭐 그래서 굉장히 어저께는 좀 기분 괜찮게 공연을 했던 것 같고 어제 키보드 담당한 분 살인 미소를 소개했을 때 왜 그리 오버했을까? 그 비교적 후반기에 합류한 새 멤버가 우리 관객들하고 대중들한테 자꾸 존재가 노출이 되고 이제 자기 팬들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기 활동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는 팀의 리더이면서 또 이 구라를 앞에서 날려야 되는 프론트맨 보컬리스트인 저의 임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6. 마왕이 나라라 병아리 부를 때 내 뒤에 있었던 무대 공연이 처음이었나? 여하튼 전천후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아닐까 싶다. 다음에 그의 단독 공연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키보드와 기타를 동시에 맡고 있는 외국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드물게 있긴 있거든요. 누가 있더라? 저기 스티브 바이 밴드 뒤에서 그 사이드 기타 치면서 스티브 바이랑 리드 기타 칠 땐 트윈 리드 기타 치고 키보드 솔로 날릴 땐 키보드 솔로 날리는 무서운 아저씨 있죠? 그 모자 웃긴 거 쓰고 나온 뚱땡이 아저씨인데 키보드하고 기타 양쪽 연주하는 거 보면 이렇게 토 나올라 그러면 오버히트 나와. 저 사람 뭐야? 저 인간이야? 저 십식이 좀 뭐야? 뭐 이런 생각 든 사람. 또 게리 무어 뒤에서 키보드 치는 아저씨도 그런 아저씨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생기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단독 공연 볼 일은 없을 겁니다. 밴드 하는데 무슨 소리야. 6. 마왕이 나라라 병아리 부를 때 내 뒤에 있던 남학생 왜 울먹이며 마왕 노래를 따라 불렀을까? 처음엔 그 남학생이 마왕이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우나보다 했는데 그 이유를 난 뒤늦게 알았다. 바로 굿바이 효순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굿바이 미선 뭐 이런 개사 부분이었는데 우띠 나도 눈물이 날 뻔했다. 추모곡으로 딱 맞아 떨어질 줄이야. 그러게요. 7. 늘 그대에게로 마무리하는 마음 콘서트. 근데 어젠 왜 Here I Stand For You로 마무리를 했을까? 어쨌든 오리지널 버전 그대에게를 최초로 들은 것도 괜찮았고 새로운 피날레 곡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답변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게. 마무리. 어제 무붕 안 갔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 예전 공연과는 전혀 색다른 느낌. 특히 마왕을 보며 노장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게 무엇보다 기쁘다. 다음 공연을 기대하며. 다음 공연 좀 체력을 정상 궤도로 다시 좀 올려서, 특히 여러분 여름인데 음식 조심하세요. 그 3일 동안 화장실 근 70번 갔나 80번 갔나 그게 타격이 좀 컸어요. 그 하체 힘이 빨리빨리 안 돌아오더라고, 그게 근육 힘이. 그 음식들 하여간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저께는 데뷔는 사실은 데뷔도 뭘 잘못 먹어가지고 밤새도록 설사를 하고 한 잠도 못 잔 상태에서 걔는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저는 뭐가 불안했냐면, 새끼 저 분명히 지금 꽉 조이면서 공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대기실에서 우린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야, 저 새끼 터지면 이제 바지가랑이 옆으로 이제 줄줄줄 흐르고, 그러면은 야, 너 네 자리에 서서 쳐라 그냥. 너 또 바지가랑이도 줄줄줄 그거 새는데 막 뛰어다니면 그거 막 우리한테 막 튀고 막 앰프에 묻고 그럼 싫다. 막 그랬었는데. 자, 이제 게이트인 서울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0명의 아티스트가 모여서 하는 합동 이 6.25 날 공연, 10 플러스 공연. 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정도의 이 페스티벌성 행사를 마치고 넥스트의 그 단독 공연에 가까운 공연들의 계획은 이제 일단 일정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는 한편으로는 이제 녹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 라이브하고 녹음하고 하는 거하고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치면은 이 기병전이나 보병전이냐 뭐 이런 정도의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밴드가 시스템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또 공연 문제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넥스트의 라인업은 테스트 기간을 이제 완전히 종료하고, 사실은 그럼 지금까지는 프로페셔널다운 공연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은 뭐 사람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자, 이제 스테이지 2 진짜 프로페셔널들의 무대 위로 우리 5명의 멤버들을 올려놓는 그런 감격적인 무대가 어저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번 공연에서도 기대를 해주시고, 어제 공연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다들 고마웠고요. 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공연 후기, 뭐 우리 내부 사정, 뒷얘기 이런 거 그냥 몇 가지 얘기 드려야겠네요. 어저께 공연은 사실은 음향 스태프들로서는 거의 피가 마르는 공연이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공연장 사정이 다 참 뻔해요. 그 장충체육관만 해도 옛날에 굉장히 지저분하고 낡은 체육관이었던 거를 완전히 싹 보수를 해서 그 새로 만든 거거든요, 거기도. 근데도 전기 사정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향하고 이 조명하고 전기가 확 굉장히 많이 쓸 때 무대 위에 전원이 확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앰프의 소리가 변형되어 버린다든가 이런 가벼운 사고에 들지도 않고요, 이 정도는. 더 심각한 사태를 많이 야기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넥스트에서 드럼 치던 이수영 씨는 실제로 무대 위에서 조명에 감전돼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라젠카 세이버스 저희가 연주할 때 이런 코러스 나오잖아요. 그 뭐 무대 위에 저희가 합창단을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할 때의 하는 코러스는 무대 뒤쪽에 장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딱 시작을 할 때 조명하고 음향이 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체육관에 누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전기가 급속히 떨어진 거죠. 컴퓨터가 쓴 거야. 그러면 그 노래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 그 Destruction of the Shell 오프닝만 우리가 4분을 연주를 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4분을 연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딱 하는데 하면서 코러스 소리가 중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관객들 분 가운데에서도 눈치채신 분 계셨겠지만, 세워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긴 싫잖아요.
그런데 멈춰야 되는데 뒤에서 쭈니가 계속 연주를 가는 거예요. 저게 미쳤구나. 그래, 오늘 너랑 나랑 한번 죽어보자. 뒷부분에 코러스 안 나오었더니 가자. 그래서 가는데 뒤에서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코러스가 정상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음향 쪽으로 나가던 코러스의 라인이 중간에 끊겼던 사고로 봐야 되는데, 그 딱 할 때 나가는 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언뜻 모니터상으로 들었을 때는 전기 사고로 인한 소리로 들렸어요. 이게 15년을 공연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느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공연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중간에 연주하면서 한쪽 눈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지켜보면서 다시 코러스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내서 한 손으로 드럼을 연주하면서 한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서 그 부분을 찾고, 그 부분에서 연주를 하는 순간 동시에 컴퓨터를 하나 둘 셋 하고 탁 켰대요, 왼손으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뭐 그런 건가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경부고속도로에서 100km로 자동차를 몰고 내려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이 100km로 오고 있는 화물 자동차가 스쳐 지나갈 때 그쪽 운전석 안쪽에다가 이 담배를 한 개피 던져서 집어넣어서 꼬린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되냐? 진짜 너무 급하니까 되더래. 참. 이런 게 이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넥스트가 이렇게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때 뭐 같이 썼던 노브레인이야. 정말 이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고참이고, 이 무붕이라는 페스티벌의 격에 좀 맞게 이 센 밴드를 불러달라라고 딴지 쪽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면 내 동생들 중에서 이 구력 짱인 벌써 베테랑들급 분 노브레인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넥스트 공연할 때는 이 서포트 밴드를 아주 신인급들을 기용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베테랑들이야. 솔직히 체육관 공연 같은 거 다 해봤고. 근데 축구 선수들도 이 지방에 있는 흙먼지 날리는 이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거하고, 상암구장에서 관객들이 막 10만 명 차 있는 데서 국제 경기 해보는 거하고, 경기를 하고 나면 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타디움급 이 에리너급 공연을 한다라는 건 뮤지션한테 대단한 성장 요소가 돼요. 지금 이 라인업들이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보면 거의 공연 10년 한 사람들급의 여우급들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다들 성장을 해서 한편을 막 뿌듯뿌듯 자랑스러움 막 이러고 있는, 뭐 생도 중간에 선 이상하게 연결된 거 연주 도중에 바꿔 끼면서 했을 걸, 걔도. 이게 말이죠, 우리나라 공연이 무슨 외국 공연하는 것처럼 스태프가 수십 명처럼 붙어가지고 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쫙 다 준비해주고, 뮤지션들은 대기실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건이 좋은 메이저 밴드죠. 각 멤버들 앞에 전담 테크니션들이 배치돼서 뭐 배선 문제에서부터 악기 관리에서부터 이런 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외국하고의 수준 차이는 왜 나냐면은요, 이 골프 선수들 보면은 캐디가 사실은 진짜 베테랑이래야 되잖아요. 캐디가 단순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디가 엄청난 등급의 캐디는 월급도 살벌하고, 이 캐디가 누구한테 붙느냐에 따라서 이 골프계가 막 술렁술렁거리기도 하고 막 이럴 정도잖아요.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션이 따로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를 하는 테크니션이 뮤지션이 되고 싶은 친구가 아마추어가 지금 선배들을 돕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업으로 이걸 직업을 할 수가 없고, 또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고 해서 많이 배우면 선배들이 독립시켜서 이제 니 밴드 빨리빨리 연습해 임마, 그래서 음악 가르쳐서 밴드 할 수 있게 우리가 또 도와줘야 되고요. 또 이걸로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니까 자기 일이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또 아쉬워도 형 이제
못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럼 또 에이씨 돈 왕창 쥐어주고 형들이랑 같이 해 뭐 이러고 싶지만 그게 어디 됩니까? 우리나라 그 현실이라는 게 뻔한걸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이저 밴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넥스트가 메이저 밴드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급에 속하지만 외국으로 치자면은 지방 로컬 밴드 정도의 규모인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미국 메이저 밴드라 그러면 붙어 있는 테크니션들이 막 35년 막 이렇다고 경력이.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무슨 뉴 메탈 밴드로 등장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판이 좀 많이 팔렸다. 레코드 회사에서 테크니션을 누구를 붙였다라고 했는데 경력이 어디서 시작했냐 그랬더니 옛날 우드스탁 페스티벌 할 때도 그 뒤에서 내가 앰프 조정하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이 와요. 그래서 테크니션이 옆에서 기타 튜닝 해가지고서 그 온도 맞게 보관해서 기타를 무대 위에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골프 칠 때 캐디랑 똑같아요. 옆에 붙어가지고 그 앰프 뒤에 있는 진 공간을 뭐뭐뭐로 교체하고 몇 와트 전압을 뭘로 교체해서 앰프를 이렇게 해서 기타 톤을 다시 만든다라는 개념서부터 테크니션이 돕는 거예요. 뭐 그런 다음에 기타 연주자의 연주 습관에 맞는 뭐 그런 상황을 설정하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무대 시간이 몇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 체력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분 공급은 몇십 분에 한 번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 사실은 이 락 공연도 큰 규모로 가게 되면 현대 과학, 스포츠 과학, 의학, 뭐 심리학, 뭐 거의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규모가 그 정도 되는 나라가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에야 이제 뭐 그렇지가 않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어저께 데빈 옆에 있던 매니저들은 긴장해서 대량의 휴지를 준비했었다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셀까봐. 어저께 데빈이 점프 모션이 평소에 비해서 유난히 없었다라는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뛸 수가 없죠. 뛰는 것까진 괜찮지. 떨어지는 순간 쿵 할 때 새 나오면 어떡해. 또 어저께 진행 요원들에게 화제가 되었던 남자분. 우리 식구인 것 같아요. 아저씨인데, 입구에 이제 관객들 입장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 비켜! 씨발! 비켜! 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근데 앞에서 이제 진행요원들이 제지를 했죠. 아저씨, 그냥 막 들어가시는 게 무슨 일인지, 다 죽여볼까? 비켜! 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은 그저 공짜 입장하려던 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들려서 쫓겨나셨는데 제가 우리 매니저 중에서 탄저한테 그런 분은 입장시켜드려 좀. 아니 공연을 너무 보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정도 쇼를 할 정도의 성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 우리가 주최하는 공연이 아니라서 내가 뭐 저 사람 공짜로 입장시켜 이거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면 내 주머니 돈을 털어내라 들여 보내드리고 싶다. 그 정도 성의가 있다면. 그리고 정말 막 위험 무릅쓰고 막 이상한 각도에서 개구멍 담치기 들어오고 이러는 그런 젊은 사람들을 솔직히 공연 보는 거를 막는다라는 건 우리가 가슴 찢어지는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아주 히트였습니다. 그 아저씨 대단했고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이 정도만 해두죠. 뭐 생이 라젠카 시작할 때 점프했다가 뭐 넘어졌다 이런 얘기는 뭐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그 실황 공연 앨범 가운데서 그냥 현장 분위기를 상상하시면서 한 곡 들으시고 내일부터는 정상 방송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ghoststation.co.kr ghoststation.co.kr